나이가 들수록 날이 춥거나 비가 좀 온다 하면 뼈마디가 다 네. 쑤시고 어디가 조금만 다쳐도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네. 이게 다 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골밀도가 30대 때 최대 골량에 도달하고 5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이 그래프가 쑥 내려가잖아요. 이거를 보면 갱년기와 완경으로 인해서 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뼈질환 관련된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 골절 위험도 높아지니까 일상생활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왜 비 오고 춥고 이럴 때 몸이 좀 쑤신다, 네. 아프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이런 뼈 질환은 어떤 분들이 특히 더 많이 발생하게 되나요? 뼈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갱년기와 완경을 거쳐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60대 여성의 36.6%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의 68.5%가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뼈가 약해졌어요. 나 큰 병에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뼈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분들은 낙상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엉덩이 관절, 아까 보셨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고관절이 골절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50세 이상 환자의 17.4%는 최초 골절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고관절 골절을 적절히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2년 내 사망률은 70%까지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하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치료를 막 열심히 받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이제 맞아요. 주로 먹는 걸로 조금 보충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골다공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골다공증으로 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척추 압박골절인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재채기만 해도 척추뼈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허리가 무너지는 그런 심한 통증도 있고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몸이 점점 앞으로 굽는 척추 후만증이나 옆으로 굽는 척추 측만증과 같은 변형이 올 수 있어서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무섭다. 네, 척추뼈가 그냥 재채기로 주저앉을 수 있다니까 네. 정말 겁이 나는데요. 혹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골다공증이 원인인 질환이 좀 있나요? 아,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이 치매에 의해 발병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가진 환자들의 치매 유병률은 일반적인 치매 유병률보다 3, 4배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골다공증과 치매의 연관성은 여러 가설이 있는데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유전자인 아포E4가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도 있고 비타민 D의 결핍이 골다공증과 치매의 위험을 동시에 높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흔히 이 골다공증과 무릎관절염은 한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같이 발병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골다공증이 심하면 무릎관절이 좋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 골다공증을 동시에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골다공증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아닌데 노화 측면에서 보면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비만도 있는데 비만의 경우는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또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거나 좋지 않은 자세도 관절의 퇴행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